야, 이 라즈베리 파이 5 나오기 전에 정말 큰 기대를 했었는데 내 채널이 라즈베리 파이 4 시절부터 시작해서 라즈베리 파이 때문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그래서 이 라즈베리 파이 5를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와, 이거 나오자마자 리뷰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켰었네. 킬 이유가 없어서 요새. 라즈베리 파이 하면 레트로 파이인데 이 레트로 파이도 아직 라즈베리 파이 5가 아직도 안 나와 있고, 야, 이 라즈베리 파이 5로 뭐 할 게 진짜 데스크탑처럼 쓰려고 이렇게 영상도 찍었었는데 쓸 게 없어. 아, 그래, 예전에 라즈베리 파이 4로 윈도우 11 올리는 거 했었었는데 이건 외국 콘텐츠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한국 콘텐츠가 없네. 아, 이게 한글 입력기도 설치를 그때 안 했었나 내가? 이러니 사람들이 안 쓰지. 아, 라즈베리 파이 5에 윈도우 11 설치하는 한국 영상이 없구나. 그래, 이거라도 하자. 어차피 쓸모도 없는데 윈도우라도 한번 깔아보자.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제 채널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라즈베리 파이 5가 나와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게르기 되어 버렸죠. 네, 이 제품, 이 시리즈 N100의 등장으로 설 자리를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습니다. 사이즈도 뭐 그렇게 차이도 없고 가격도 뭐 알리익스프레스 공동구매 같은 거 했을 때 사면 훨씬 더 쌉니다. 이 제품은 제가 지금 라즈베리 파이 본체 사고 아이스 쿨러 사고 이 케이스 사고 SSD 들어가는 보드 사고 SSD 사고 그리고 어댑터도 또 따로 샀죠. 뭐 그렇게 하면 거의 20만 원이 훨씬 더 넘어가는데 이 제품 다 들어가 있죠. 게다가 요거는 램도 8GB, 여기 사용한 SSD는 뭐 256GB인데 이거는 공동구매해서 $100 미만으로도 가끔씩 살 수 있는데 프로세서 성능 더 높고 어댑터 들어있고 SSD 램 다 들어있는데 SSD도 512GB, 램도 16GB. 네, 뭐 이 중국의 물량 공세에 라즈베리 파이 5가 뭐 손을 들었다고도 볼 수 있죠. 라즈베리 파이 5 제 16GB 모델도 새로 나왔습니다. 16기가 램 모델 $120. 뭐 이렇게 되니까 상대가 안 되죠. 어차피 또 SSD 사야 되고 보드 사야 되고 뭐 어댑터 사야 되고 케이스 사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번 라즈베리 파이 5는 가격 때문에 뭐 사실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이런 제품이 나와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처럼 사놓고 놀리는 분들 윈도우 11 설치하는 놀이라도 한번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번 시간에 여기에 윈도우 11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라즈베리 파이 4에서도 윈도우 11 설치하는 거 했었죠. 뭐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했었는데 이때는 불안정했었죠, 많이. 네, 여기서도 이렇게 뭐 공기청정기에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뭐 라즈베리 파이 4는 진짜 인기가 좋았는데 이렇게 지금 5는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윈도우를 설치하게 해주는 그런 앱이 있었죠. 윈도우즈 온 R. 원래는 윈도우즈 온 라즈베리 파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윈도우즈 온 라즈베리 파이에서 새롭게 RK3588S가 들어간 락칩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이제 락칩의 R, 라즈베리 파이의 R 해서 윈도우즈 온 R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라즈베리 파이 5의 윈도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SD도 지원이 이제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뭐 안 되는 건 있습니다. 무선 랜도 안 되고 이 램 포트도 안 되고, 왜냐하면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 윈도우즈 온 R이 라즈베리 파이 5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는 나와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 4용입니다. 5는 공식적으로 지금 포팅이 안 돼 있어서 약간의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설치하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도 공식적으로 SSD를 지원하지 않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편법을 써서 여기에 설치를 했었는데 이 SSD 이제 리더기에 연결해서 여기 윈도우즈 11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윈도우즈 온 R 여기서 다운로드 탭에 들어가서 윈도우즈 온 라즈베리 이메이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5가 없죠. 네, 그리고 추가로 이 부트 파티션 마운트 유틸리티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네, 그리고 윈도우 이미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UUP 덤프 넷에 가서 받아도 되는데 여기 ESD 이미지 다운로더 툴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윈도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1을 깔아줄 것이고 최신 버전 선택하고 ARM 64 버전이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랭귀지 자신의 언어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요걸 미리 한번 설치해 봤는데 3.6기가 파일은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빌드를 최신 빌드 중에 요 세 번째 거 이렇게 보면 4.8기가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 할 수 없다고 나오면 유지 그리고 그래도 계속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것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 5가 공식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GitHub 윈도우즈 온 R에 들어가서 여기서 라즈베리 파이 5 UEFI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릴리즈 들어가면 버전 0.3이 있습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USB 3.0을 이용해서 부팅하는 건 되는데 SSD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NVMe SSD를 사용해 줄 수 있게 하는 이 드라이버까지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이메이저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5는 기본적으로 SD카드로 부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NVMe나 USB 3.0으로 부팅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서 부트로더 여기 들어가면 NVMe USB 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아무거나 넣고 다음 눌러주시면 이제 EEP롬 업데이트를 위한 준비가 됩니다. 자, 이제 완료가 된 마이크로 SD를 라즈베리 파이 5에 넣어 주시고 전원을 연결하면, 자, 여기 LED 보이시죠? 이 노란 불빛이 깜빡깜빡하게 되면 완료가 된 것입니다. 네. 화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화면 어차피 켜도 녹색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EEP롬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고, 이제는 NVMe SSD PC에 연결해 주시고 이제 WR 실행을 해주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이렇게 여기서는 바로 넘어가고, 이제 장치 선택 5가 없습니다. 3를 선택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윈도우를 설치할 SSD를 선택해 주시고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 포맷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 파일,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파일 윈도우 에디션 프로 빌드 홈 빌드 프로로 해보겠습니다. 자, 동의하고 동의 하면 이제 추가적인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파일 압축 풀어주고 WR 부트 마운터 실행을 해주면, 자,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용 윈도우 11이 설치된 이 디스크를 선택하고 마운트 눌러주시면 여기서 뷰 콘텐츠 하면 이렇게 부트 파티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UEFI 파일들을 복사하고 붙여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 NVMe 드라이브로 윈도우가 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시스템 32 드라이버스 여기에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운받은 스토리지 4 zip 파일, 여기 있는 이 파일을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이 폴더에 파일이 덮어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폴더의 권한을 변경해서 복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리눅스에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윈도우 11이 설치된 NVMe SSD, 여기에는 지금 마이크로 SD에 라즈베리 파이 OS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NVMe SSD가 열리면 이 폴더에 들어가서 스토리지 버전 4 압축 파일에서 풀어준 이 파일들을 여기에 모두 덮어쓰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언마운트 한 다음에 이제 이 SSD를 다시 여기에 꽂아서 부팅해주면 이제 윈도우로 부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NVMe SSD에 연결해주고,
네, 이렇게 바로 부팅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윈도우 설치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부팅이 한번 이루어지고 난 뒤 이렇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윈도우 설치 화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느낌이죠. 그리고 파이 4보다 성능도 높아졌지만 일단 PCI 3.0으로 작동되는 NVMe SSD가 들어와서 훨씬 더 빠른 실행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가 문제인데 와이파이 드라이버는 일단 안 잡히기 때문에 몇 가지 USB 와이파이 동글을 한번 끼워보면 와이파이 동글들이 작동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램 포트가 있는 허브 요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더넷이 연결되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더넷이 연결되어 있는데도 진행은 안 되죠. 네, 이런 경우에 Shift F10을 눌러주면 터미널이 뜨죠. 여기서 OBE bypass NRO 여기 스페이스가 없이 이렇게 하고 재부팅이 되고 다시 설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별다를 거 없죠. 이제 쭉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인터넷 접속 여부 물어보는 게 없이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됩니다. 유선 랜이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다 보면 업데이트까지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네, 드디어 이렇게 윈도우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 11 부팅이 되었습니다. 자, 뭐 반응 속도는 뭐 전 라즈베리 파이 4의 윈도우에 비해서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뭐 물론 M100이나 이런 미니 PC에 비하면 상당히 느리긴 한데 업데이트도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고 콜텍스 A76 2.4GHz로 작동하고 램 8GB 윈도우 11 프로 23H2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CPU도 이렇게 쿼드코어 다 잘 작동되고 있고 CPU 이용률 50% 이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램도 35% 정도 사용되고 있고 C 드라이브 238GB에서 203GB 가량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 속도 같은 거는 라즈베리 파이 4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빨라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데스크탑처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들 대부분 설치했고 이제 사용을 해볼 텐데 HDMI 사운드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USB 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 앞에 연결해도 되고 어차피 지금 이 유선 랜을 위해서 허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브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뭐 로딩 속도 이 정도면 그냥 그럭저럭 봐줄만 합니다. 자, 위쳐3 옵션 그래픽 사운드 드라이버 안 잡힌 것은 이렇게 USB 닥을 사용해서 할 수 있고 예전에도 제가 라즈베리 파이 4에 윈도우 11 깔았었는데 지금 설치된 윈도우가 윈도우즈 AR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설치 안 되는 것도 정말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해보니까 일단 뭐 이런 CPU Z 같은 앱들은 따로 ARM 64 버전이 있습니다. 이런 거 뭐 다운 받을 수도 있고 긱벤치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에 AMD, ARM 이렇게 인텔 이 실행 파일로 전부 실행할 수 있고 에처 프로그램 뭐 X86, X64만 되어 있는데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도 잘 됐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이메이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이거 다운로드 받으니까 실행이 잘 되었고 심지어 스팀 인스톨 스팀 요거 눌러서 나오는 실행 파일로도 스팀이 잘 설치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ARM 윈도우즈의 이러한 호환성이 정말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있는 대부분의 앱들 다 설치가 잘 됐습니다. 당연히 지뢰찾기 마이크로소프트 지뢰찾기 설치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번씩 설치된 앱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Z 요거는 설치된 건 아니고 이렇게 실행 파일로 나와 있는 건데 쿼드코어 콜텍스 A76 2.4GHz 1.4GHz로 잘 작동이 되고 메인보드 라즈베리 파이 5 모델 B로 이렇게 나옵니다. 보드를 소니 UK에서 만들었네요. 이건 또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리고 WOR 프로젝트에서 만든 바이오스 메모리
이 비싼 싱글보드 컴퓨터에 DDR2 메모리가 들어가 있네요. 마이크론 제품. 자, 벤치마크 한번 간단히 돌려보면 네, 멀티코어가 700점대. 뭐 요즘 CPU들 싱글코어 점수가 이렇게 멀티코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싱글코어는 165점. 처음에 설치해서 했을 때는 저것보다 훨씬 높게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발열 때문에 그런 건지 RK3588S가 조금 더 높은 성능이긴 하지만 싱글코어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몇 시간 동안 사용하면서 아마 발열 때문에 그런지 뭐 만져봐도 그렇게 뜨겁진 않은데 전원 관리 옵션에서도 고성능으로 놓고 하는 건데 사용하면서 조금 성능이 떨어지네요. 뭐 긱벤치 6도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성능 한번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라즈베리파이 5 기본 성능은 싱글코어가 612점 그리고 멀티코어가 1617점인데 멀티코어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싱글코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윈도우 ARM 성능이 파이 OS보다 성능의 하락이 크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웹서핑 같은 거 하는데 뭐 이 정도면 아주 나쁘진 않은데 예전에 라즈베리 파이 4에서 하던 거와 비교하면 정말 뭐 큰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약간의 딜레이 이거를 데스크탑처럼 사용하기에 성능이 많이 부족하죠. 그냥 파이 OS를 사용하면 유튜브 보는 것도 1080p 무리 없이 볼 수 있고 성능 자체가 기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앱들을 다 제대로 실행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윈도우 자체가 이렇게 저사양 CPU에 맞춰서 나온 OS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많이 답답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SSD 속도 어느 정도 나올지 요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크 속도는 마이크로 SD 사용하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SATA SSD 정도의 속도밖에 나오진 않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SD 카드를 이용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윈도우 11을 설치했으니까 지뢰찾기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CPU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데 GPU는 아마도 드라이버가 완벽하게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픽 성능이 라즈베리파이 OS에서 사용할 때보다 더 떨어져서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실행시켜 보면 로딩도 느리지만 이렇게 4K 영상 띄워보면 원래 라즈베리파이 5 파이 OS에서는 끊김없이 잘 됐었는데 이거 지금 HD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끊깁니다. 거의 720p 성능밖에 안 나옵니다. 1080p 영상 보는 게 쉽지가 않죠. 뭐 램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로딩 중이라서 램이 16GB 모델의 경우에는 조금 더 로딩은 적을 듯한데 지뢰찾기를 해보면 네, 행운. 네, 오랜만에 해서 쉽지가 않네요. 1분 35초. 네, 지뢰찾기만 돼도 이 윈도우 설치한 보람이 있죠. 자, 그리고 스팀 당연히 되는 게 없죠. 데이브 더 다이브는 어렵고 요 두 게임이 돌아가기는 하는데 뭐 즐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잠깐 어느 정도인지 보시면 게임패드 연결하고 네, 처참하죠. 전체 화면 모드로는 뭐 거의 어렵고 이렇게 창 모드로 조그맣게 해놓고 뭐 이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게임이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파이에서 베어너클 4가 된다. 뭐 이 정도. 자, 그리고 뭐 뱀파이어 서바이버도 실행은 가능합니다. 네, 과연 몇 분 정도 되면 많이 느려질지. 네, 좀 느리긴 하죠. 프레임이 좀 많이 떨어지죠.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할만한데 몇 분 가봐야 알겠죠. 뭐 2분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처음 프레임하고 비슷합니다. 네, 몇 분까지 할 수 있을지. 프레임이 아마 뭐 한 15분 정도 가면은 정말 뚝뚝 끊어질 것 같은데 지금도 뭐 많이 끊어지긴 하지만 네, 10분 만에 죽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그 외에도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라즈베리파이 OS에도 다 있는 에처라던가
이런 프로그램들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윈도우에만 있는 이런 포토스케이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 비해서 호환성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라즈베리파이 5 4가 나왔을 때보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윈도우 설치하는 놀이를 해보라고 이렇게 튜토리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N100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윈도우 11을 설치해서 사용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N100이 없고 라즈베리파이 5가 있는데 가벼운 용도로 윈도우를 사용하고 싶다, 이런 작은 폼팩터에서 책상 위에 이렇게 가볍게 올려놓고 윈도우를 웹서핑 용도 그 정도로만 사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이 윈도우 설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GPU 성능이 좀 잘 나왔으면 그래도 유튜브까지 완벽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CPU도 정상적인 속도가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라즈베리파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라즈베리파이 5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윈도우도 깔아서 해보고 파이OS도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재미있는 싱글보드 컴퓨터 라이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데이트도 뜨네요. 이렇게 라즈베리파이 오랜만에 한번 또 튜토리얼 달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